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6월 4일 주하롱쌤 종목 진단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미중 반도체 전쟁의 수혜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펴보겠고요. 그다음 전기차 관련주인데 여러분들 기존에 알던 종목 말고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캠 오늘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급등 이슈주인 DR텍, DB, 이수화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가지고 말이 필요 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총 1위와 3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급등이 최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강한 수급을 바탕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 지금 최근의 급등에 대한 또 다른 발판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반도체 때문에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죠.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업황들을 아예 그냥 싸그리 없애버릴 정도로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고, 이에 중국이 반발해가지고 마이크론 제품들을 사용을 규제를 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발주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누군가 채우긴 채워야 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옆나라인 일본 등이 채울 수 있는 상황인데, 가까운 지금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 노골적으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것을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중국 상하이의 기가팩토리, 메가팩토리를 생산량을 더 늘릴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중국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반대되는 입장을 하고 있는데, 자국 기업들은 자국 기업이니까 냅두고요. 지금 삼성전자나 SK의 목을 쬐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주가는 일단 상승 중에 있고 상승세가 여전히 강한 모습이긴 합니다. 지지 라인인 7만 원대가 지지가 되면서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단지 이제 7만 5천에서 8만 원까지 매물대가 많은 지역까지 넘어갈 수 있는 조금 답답한 구간이 남아 있긴 하는데, 최근 매수세를 봐서는 요 구간도 충분히 돌파를 하거나 가서 조정을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도 최근 상승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11만 원대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요일도 11만 3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보합권으로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은 강한 추세 유지 중이고,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까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수혜도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TSMC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제작 자체를 대만에 많이 맡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고 보유를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의 어떤 수혜라면 수혜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2분기까지는 적자는 아니더라도 지금 1분기에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 2분기도 예상으로는 지금 2천억 초반대밖에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나오거나 조금 더 많이 나오더라도 아마 주가 탄력에는 영향을 더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1등, 3등 종목은 갖고 가시는 걸로 보유해서 좀 더 길게 보시는 걸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로는 에코프로 BM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포스코홀딩스와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홀딩스 살펴볼 건데요. 자, 금요일 4.29% 급등하면서 37만 6,500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기술적 분석 상으로는 박스권을 한번 넘어가는 상황이고, 최근 상승세에서 35만 원대를 견고하게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 35만 원대를 깨지 않는다면은 홀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고 밑에 자회사들이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잘 해 나가고 있고,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그 강판 사업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최근에 전기차들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면서
지금 전기 강판 생산에 사활을 좀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제철과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제철보다 좀 뛰어난 부분에서 포스코홀딩스가 기가스틸이라는 것을 갖고 있죠. 연간 이제 100만 톤 생산 체제를 완성을 하면서 조금 더 기존에는 생산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은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리담회로 많이 만들어서 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기가스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강판 대비 또 15%에서 한 30% 중량이 가볍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에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생산량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도 추후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20만 원 이후부터 줄기차게 상승세를 보이고 꾸준한 우상향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더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고점이 43만 6천 원에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강하게 지지받고 금요일 날도 양봉으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세를 누리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2만 원 선까지 보시고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좀 더 길게 보셔가지고 40만 원 이상, 50만 원 전후반까지도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지켜보시면서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기존 산업인 철강산업도 지금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포스코 퓨처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로 엮이면서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금요일 날도 4.03%, 뭐 포스코 홀딩스가 똑같이 4% 급등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최근 들어 이제 전고점이 42만 원까지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양극재 배터리 소재사로는 최초로 글로벌 자동차 회사인 GM과 지금 합작사를 세웠죠. 얼티 엄캠이라는 회사를 합작사를 세워가지고 캐나다에서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연간 3만 톤의 양극재 공장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으로 좀 먼저 상승하는 분위기고 일단 매출액 같은 부분도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확 드러나진 않습니다. 올 후반기 아니면 내년에 들어가지고 좀 더 강력한 매출액 영업이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대감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고 이것도 좀 더 보유하시고 매수를 노리신 분들은 35만 원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전고점 이상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포스코 그룹들은 2차 전지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전기차 생산에 또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강철 사업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상승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살펴봤고요. 이제 급등 이슈주인 DR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R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날 12.8%, 88% 급등하면서 3,725원으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주가가 뭐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계속해서 횡보만 진행을 하다가 요번에 박스를 탁 튀어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5월 한 달만 하더라도 지금 약 한 2배 정도 뛰어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죠.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 전문 기업인데요. 의료기로 지금 연관된 그런 모습이고 디텍터라는 것은 X선을 전기신호로 바꿔가지고 이미지화하는 그런 이제 부품을 말하는데 최근에 해외 쪽에 판로가 열리면서 호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약 한 30% 늘어나면서 230억 원대를 달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의료 시장에 대한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급등한 것 같은데요. 단기간에 조금 상승세가 좀 가파릅니다. 거래량도 좀 많았고 5월 25일 날도 정고점에 한번 갔다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4,000원까지 만약에 온다면은 그 부분에서 좀 익절을 해 보시고요. 3,000원이 무너진다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되기 때문에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겠습니다만은 최근 연초 들어가지고 3월 대비 지금 한 3배 정도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금요일 날도 강한 상승으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4,000원 이상으로 한번 온다면은 수익을 한번 취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쪽에 최근 주가의 어떤 상승 부분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테마를 타고 넘어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B 보도록 하겠습니다. DB도 금요일 날 상한가 마감되었죠. DB 같은 경우에는 DB 자체적인 DB의 어떤 수급이 강하다기보다도 DB 하이텍에 이슈가 있었죠. DB 하이텍에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가 이제 주주권 행사를 하는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면서 회사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강성부 펀드에서는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지배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 창업주 회장인 김준기 회장의 어떤 퇴진까지 좀 요구를 하면서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DB가 지주사로서 지분을 갖고 있는 게 DB 하이텍인데, D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분을 기존의 회장인 김남호 회장과 지금 김준기 회장이 15%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성부 펀드가 DB 하이텍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주사로서의 어떤 지분 경쟁까지 들어간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금요일 날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면서 거래가 좀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3,000원 언저리에서 단기 익절을 한번 해보시고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1,700원 깨지 않는다면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역사적 신고가가 나긴 한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강성부 펀드가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뜨거운 어떤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락을 좀 반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수화학 살펴볼 건데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인적 분할하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시장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슈를 끌고 있는 종목이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을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려고 지금 분사돼서 나왔는데, 안 그래도 지금 뜨거운 2차 전지 시장인데 뒤늦게 나와가지고 전고체 전지 소재 쪽으로 또 이슈를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최근에 8만 원대에서 17만 원까지 단숨에 이제 더블이 나는 상황입니다. 조금 주가가 부담되는 상황인데, 지금 14만 원을 깨지 않고 조금 이제 횡보해서 대차 반등 나와서 17만 원 위까지 다시 올라간다면은 익절 구간으로 보시고, 만약에 14만 원이 깨져서 흘러내린다면은 적정한 부분에서 수익을 확정 짓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조금 이제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이수화학도 마찬가지. 지금 2만 원대에서 인적 분할하고 나와서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25,000원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를 해보시고, 25,000원 깨고 2만 원까지 깨게 된다면은 그 이하로서는 당분간 하락이 또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2만 원 선을 데드라인을 잡고 주가 수익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이수화학도 그렇고 이수그룹들이 상승세를 잘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또 이슈 있는 종목들을 이슈 있는 테마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락이 좀 나오더라도 겁먹지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당분간은 보셔도 괜찮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두 종목 다 일단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유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진입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니까요. 충분히 조정 나오지 않는다면은 신규 진입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영상을 시청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